않았습니까? 아니 누구는 선택적으로 이 장관에게는 오라고 하고 이주호 장관님은 그러면 이번 윤석열 정권에 밑보여서 국무회의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제 말씀은 네. 100% 제가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를 열리는데 선택적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연락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 그 단체방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실 국무회의 열린다는 것을 단톡방에서 네, 박성준입니다. AIDT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장관님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네네. 뭐냐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회 침탈하고 우리는 지금 국회의사당 안에서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목숨을 거는 싸움을 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다 구해줬단 말이에요. 국회를 다 둘러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복귀를 해보면 12월 3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무회의 멤버들에게 연락을 다 안 했을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선택적으로 이 장관에게는 오라고 하고 이주호 장관님은 그러면 이번 윤석열 정권에 밑보여서 국무회의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연락이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장관들에게는 다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국무회의 우리 예를 들면 회의 집단체에 국무회의가 몇 시에 열리니까 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텔방이 됐든 그 장관들 국무위원 방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도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 들어서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장관님의 말씀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제 말씀은 예. 100% 제가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를 열리는데 선택적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연락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에 그 단체방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혀 그러면 국무회의가 열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실 국무회의 열린다는 것을 단톡방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었던 건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무회의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럼 국무회의 하려면 최소 필요 요건이 11명 정도 되는 거죠. 가반이. 그러니까 11명만 채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1명 다 되니까 문 닫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주호 장관은 연락이 안 됐으니까 11명 이미 찼으니까 이주호 장관은 연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 사항은 제가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관님은 불참이 아니고 미참이 되는 것이죠.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장관님 네. 이번에 이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이 여기에는 우리 10대 20대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섰는데 헌법을 유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10대 20대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촛불이 예전에는 꺼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촛불 대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10대 20대가 광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거고 국가를 전복했다. 친위 쿠데타다.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이거 잘못된 거라. 명확하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거 하나 얘기 못 합니까? 제가 아니 지금 그러면 장관님 그 입장은 뭡니까? 이러한 대통령이 탄핵 사태되고 비상계엄이 되고 내란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국민에게 총불을 한 거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입장이 없는 겁니까?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건 소극적 자세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면 교육 지침을 어떻게 내릴 겁니까? 교육부 장관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지금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냥 계엄에 찬성하지 않는다. 여기 입장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또 성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성, 또 우리 젊은 세대의 그런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신념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또 많은 또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그 학계에서 또 이렇게 수렴이 돼서 좋은 또 교훈으로 그렇게 교육 자료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능력하다는 거 아니에요? 무무함, 무도함. 이것이 결정체가 이제 비상계엄으로 나오고 내란까지 이어진 건데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장관님 기억나시잖아요. 네. 의대정원 2,000명 관련해서 증원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님 아셨습니까? 미리 사전적 협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계엄령 포고에 뭐가 나오냐면 계엄령 포고 4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의료인 복귀 강제 및 불응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단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처단하라. 이 처단하라는 단어가 언제적입니까? 이 조선시대입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이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단하라는 게 의료인들 복귀 안 했다고 해서 다 처단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구금하고 감금하고 고문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처단이라는 것이. 네, 뭐 저도 그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전혀 그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연장 선생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그 만 5세 입학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만 5세 입학 얘기했다가 책임지지 못하고 가니까 그 전에 있는 교육부 장관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시킨 거 아닙니까? AIDT 교과서도 저희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충분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라.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준비, 교사들도 부족하고 기술 인프라도 부족하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눈을 여겼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야당 의원들이나 학부모에게 설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윤석열 정권이 져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벌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문제를 그냥 당장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에 뭐 손해가 되니까 이걸 추진하자 이런 논의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육에 맞춰서 최종 교육 목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꼭 지적하는 거니까 그걸 교육부 장관이 수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AIDT는 저희가 지금 이제 막 이제 교과서가 공개되고 해서 상당히 호응과 또 긍정적인 반응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또 이제 계속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국회와 또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계속 좀 타협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